버튼 더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관세 무풍지대에서 트럼프의 최종 타겟이 되어버린 바이오죠. 자, 그러나 바이오 기업마다 이 스탠스는 다 다를 겁니다. 영향이 실질적으로 사실 영향이 없는 현재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영향이 없는 기업과 대책이 필요한 기업으로 나눠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트럼프가 또 이렇게 최종 타겟으로 해가지고 관세를 아주 약가를 크게 인하하겠다, 이런 지금 이 발언을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화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이 충격파를 충분히 많이 받은 상태라고 좀 보이는데, 받고 나서 다시 이제 돌려내는 이 상승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1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이 관세 무풍인 줄 알았는데 트럼프 행정명령에 바짝 긴장한 바이오주들이다. 자, 삼성바이오, 지금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여기에 언급이 된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다,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세 영향이 전혀 없는 그런 기업들은 언급을 할 수 없겠죠. 언급을 해가지고 뭐 쓸 말이 없습니다. 영향을 받을 만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만한 종목들만 언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다. 셀트리온 영향을 받겠죠.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인데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매출이 많이 나오는 바이오 기업이다. 그것도 해외에서, 국내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약가이나 경쟁 심화가 전망된다. 기업의 영향 따져봐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SK바이오팜이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이렇게 보면 되고, 유한양행도 지금 언급이 되었지만 이거는 약세를 보였다 인 수준이죠. 근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서 빠집니다. 사실은 유한양행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겠죠. 얘는 이 존슨앤존슨 쪽에 이렇게 또 실적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좀 희박하다.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매출이라는 쪽이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SK바이오팜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영향을 좀 받을 거고, 기술 수출을 한 기업들은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근데 유한양행은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기술 수출을 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의 판매 상황에 따라서 로열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얘는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확장되는 이런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스토리가 아주 좋습니다. 얘는. 자, 그리고 나머지 바이오주들,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알테오젠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기술 수출에서 이 키트루다의 매출 이 부분에 또 로열티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약가가 인하되면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뭐 HB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올릭스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런 이제 바이오 대표주들은 사실 이런 부분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이죠. 아직까지도 실제로 이제 얼마나 정말로 실행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 크게 좀 어택을 받았는데 30%에서 80%까지 적극 낮추겠다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약가를, 글로벌 기업들의 약가를 마음대로 후려치면서 가격을 결정한다. 이 공산주의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확정이 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또 한번 찔러보는 거죠. 집으면 찔러보는데 이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가만히 안 있죠. 자기 약값을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많은데 30%에서 80%까지 즉각 인하해,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부당하다. 네가 뭔데 내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피땀 흘려 만들어서 이렇게 받고 있는 이런 약가를 왜 나라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격을 결정하느냐, 네가 싸게 팔라고 하면 내가 싸게 팔아야 되는 거 맞느냐, 이게 법적으로 정말 타당한 거냐 하고 이제 본물 터지듯이 소송이 걸리겠죠. 본물 터지듯이 소송이 걸릴 텐데, 이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전부 다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될 겁니다만, 하나가 돼서 소송을 왕창 집어넣어 버리겠죠. 그렇게 또 진행이 되면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 1기 때도 이런 부분을 한번 시도했다가 법리적으로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각국의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약가를 결정하는데 압력을 행사해서 약가 결정을 나라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판결이 나왔죠. 나라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관련된 공공재죠. 공공재. 그리고 정부가 대주주죠. 그런 것들은 나라에서 당연히 그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물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이리저리 조정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이렇게 내가 이거 돈 다 지원을 해가지고 네가 이 키트로 다 만들었는데 내가 내리라면 내려야지,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 이렇게 리스크 안고 개발을 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숟가락 딱 얹고 싸게 팔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결과가 뚜껑이 열려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모릅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했지만 중국에 145% 관세 먹인다. 그러고 이제 절대로 우리 후퇴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또 한번 기술주들에서 한번 경험했죠. 그렇게 내려갔지만 다시 쭉쭉 올라서 다시 거의 다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바이오 쪽도 비슷한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주들도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되었고, 그러니까 반등이 좀 나왔고, 우리나라 바이오는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았죠. 미국의 바이오보다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연구개발에서 기술 수출을 한 기업들은 이 약물이 성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있는 거지, 지금 뭐 성공 이미 해서 그 성공을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낼 거다, 이런 게 아니죠. 이제 계속 이 글로벌 펌들이 가져가서 임상을 이어서 진행해가지고 이게 허가 나면 유한양처럼 허가 났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술 수출이라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불확실하다 뭐 이런 하는 부분들 사실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약물이 개발이 정말 성공해서 판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기술 수출을 한 것 자체가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업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봐도 사실 무방합니다. 무방하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분위기 타고 이제 분위기로 끌어내리면 같이 내려가는 게 또 주식이다 보니까 상식에서 또 어긋나는 이런 움직임들이 한 번씩 또 많이 나오는 게 주식판이죠. 그러니까 상식에서 많이 어긋나는 이런 하락은 다시 정상화 과정을 찾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